기억하시겠습니다. 지난 주말 제가 어제 그저께 말고 지지난 주말이 되는군요. 벌써 강원도를 투어하고 왔습니다. 강원도 강릉, 횡성 그리고 원주를 1박 2일로 투어하고 왔는데 원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강원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두 분의 출마 예정자와 토론을 했거든요. 한 분은 조백송 출마 예정자고 또 한 분은 유대균 출마 예정자입니다. 이 출마 예정자 두 분과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이 교육감 선거 할 때마다 우리 자유파 후보들이 분열하는 바람에 좌파들한테 이 교육감 자리를 헌납해 왔다. 근데 좌파들은 정교조라고 하는 워낙 강력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움 없이 늘 정교조 출신을 대부분 정교조 출신을 중심으로 해서 좌파 후보 단일화를 하는데 우리 자유파 진영은 정당이 개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후보들이 난립하는 바람에 그냥 여러 번 헌납을 해왔다. 그 패단을 이제라도 이번 선거에서만은 좀 극복하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강원도 교육감 출마 예정자 두 분과 토론을 했고 그 토론이 끝난 다음에 우리 조백송 출마 예정자와 유대균 출마 예정자가 후보 단일화를 합의했어요. 합의했고 그 방법으로 그 여론조사 방식으로 좀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 어떤 분들이 이 강원도 교육감의 자유파 진영의 후보로 출마 준비를 해왔는지 먼저 조백송 출마 예정자와 유대균 출마 예정자 저희 대담했던 그 모습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제가 다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부에서 역사교육팀장으로 있으면서 교육 쪽에서의 좌편향을 해결하려면 우선적으로 교사로 입직하는 임용고시를 치는 분들을 역사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사실 임용고시에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3급을 꼭 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교사로 입직하는 모든 사람들이 3급 자격을 취득해야만 시험을 칠 자격을 줍니다. 그리고 현직 교사들에게는 최소한 역사 연수를 60시간 이상 받도록 했습니다. 학교 현장을 제가 살펴보니까 편향 논란이 있는 교과서도 있고 보조 교재도 있습니다. 이거 없애치워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도 기억과 진실을 위한 4.16 교과서 이런 것들이 학교에 막 퍼져 있습니다. 이런 거 싹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학생인권 조례가 이렇게 채택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일부 시도에는 학생인권 조례에 일부 편향된 의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싹 고쳐야 됩니다. 학교장이 운영을 할 때에 그 지침이 교묘하게도 학교 규칙, 학생 생활 지도 규칙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싹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역사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교재 편찬이 있어져야 되리라고 봅니다. 교육감이 인정 교과서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 좌편향을 해소하고 올바른 역사 인식 내지 국가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마련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 교육은 오랫동안 그 지역의 특수성이라는 이름 아래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를 방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학생과 학부모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교육의 질과 신뢰도가 굉장히 지금 낮아지고 있죠. 결국 강원도 교육의 실상은 우선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점점 증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육의 정치화, 이념화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실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그 학생 수 감소에 따른 대응 실패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학교는 학생 수 감소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에 대한 대안은 없다.
즉 급격한 학력 인구 감소로 폐교와 이제 통폐합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지만은 대안적인 교육 모델이라든지 또 지역 연계 전략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번째, 이 교권의 약화입니다. 결국은 교권의 약화는 이제 학교에서 학생 지도가 방치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 강원도 교육의 문제는 이런 단편적 현상이 아니라 기초학력 부진, 교육에 있어서 전교조 교사들의 정치 이념화, 또 행정 중심의 교육, 또 소통 부재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심각한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대로 강원도 교육감 조백성 출마 예정자와 유대견 출마 예정자 두 분과 함께한 토론의 영상은 지금 저희 고성호 TV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두 분이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했고 그 합의에 따라서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 설계 잠깐 보여주세요.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 거주하는 분들만을 대상으로 해야 됐기 때문에 안심번호를 부여받아서 한 열흘간에 걸쳐서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표본 크기가 814명이고요. 표본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3.4%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유선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방식을 택했고요. 그리고 조사 기간은 2월 6일 하루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사는 비공표 조사로 진행이 됐습니다. 비공표 조사로 진행됐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그러니까 누가 몇 퍼센트 하는 그 조사 결과를 공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들이 숫자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결과를 저희가 조백성 출마 예정자와 유대견 출마 예정자에게 정확하게 같은 시간에 알렸고 그리고 두 출마 예정자가 모두 다 여론조사를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두 출마 예정자 중에 유대균 출마 예정자를 우리 강원도 교육감 보수 자유파 단일 후보로 하는데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어젯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강원도 교육감 보수 자유후보 단일화가 굉장히 중요하고도 좋은 사례가 돼서 다른 16개 시도에 우리 보수파, 보수 자유파 교육감 후보들에게도 좋은 좀 사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그 두 분의 출마 예정자 중에 보수 자유파 단일 후보로 합의가 된 유대균 출마 예정자를 모시겠습니다. 출마 예정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고성호 TV에 오랜만에 출연하시니까 우리 자유파 국민들, 고성국 TV 시청자들 그리고 또 함께 정말 당당하게 토론하고 또 정말 훌륭하게 후보 단일화에 합의를 해준 조백성 출마 예정자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먼저 이번에 그 단일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고성국 TV에서 우리 고성국 박사님 토론에 주관해 주시고 또 아미고 친구들 여러분들께서 협력해서 아주 공명하고 정대하게 추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그전에도 단일화 추진을 이렇게 해보면 주관하는 기관들이 굉장히 어렵기도 하고 또 그 주관하는 기관의 어떤 객관성을 담보하기가 어려운데 이번에 그런 아주 귀한 시간을 주시고 또 도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에 아미고 친구들이 이렇게 주관을 할 때 조백성 선생님께서 또 동참해 주셔서 또 좋은 협의를 해 주시고 그런 면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여간 저도 조백성 선생님께서 가지고 있는 교육 철학이나 교육 방안 또 그런 교육 공약들을 저의 어떤 공약에 잘 스며들게 해서 서로 협력해서 우리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들이 바라는 그런 교육에 대한 기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교육감 출마를 하는 분들이 그
이를테면은 지금은 이제 유대균 후보와 조백성 후보 두 분이 이제 보수 자유우파 단일 교육감 단일 후보로 이렇게 두 분이 합의를 했지만 그밖에 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더 경우에는 있습니다. 어떻게 예. 하실 거예요? 이번에 우리 이제 단일화 할 때 참여하는 것을 요청했는데 참여하지 않은 분이 두 분이 더 계시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현직 교육감님이 계십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저도 1차적으로 이렇게 단일화를 했으니까 네네. 추가적으로 바로 이제 오늘 오후에 네. 예비 후보 등록을 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직 이 단일화 때문에 하지 못했습니다. 네, 예비 후보 등록을 하고 네. 공식적으로 현직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동참하지 않은 분들에게 좀 제안을 드리려고 아, 2차 단일화 2차 단일화. 제안을 예.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하시고 응답이 있으시면 또 한 번의 토론은 필요하니까 네네. 저희들한테 그런 요청이 있다면 뭐 그게 어디든 저희들이 달려가서 우리 보수 자유우파 교육감 후보 단일화 작업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드립니다. 네, 아까 우리 이 쇼츠 영상을 보셨습니다만 저희가 이 질문 던진 것은 공동 질문입니다. 네, 공통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정교조를 비롯한 학교 현장의 자편향에 대해서 공통 질문을 드렸고 우리 유대균 후보 또 조백성 출마 예정자, 유대균 출마 예정자가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유대균 출마 예정자의 답변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쇼츠로 제작해서 보내드렸는데요. 쇼츠를 이미 보셨습니다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교육 현장의 자편향을 제일 걱정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아마 지난번에도 토론회 할 때 예. 기초학력 관계를 굉장히 네. 좀 이렇게 우리 학교 현실이 굉장히 어렵게 이렇게 지적하셨는데 사실 우리 학교 교육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가르쳐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네. 더 나아가면 사람을 길러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초 학력이 미흡하다는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제대로 못 살아간다는 아하. 의미가 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우리 강원도민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첫 번째 진단이 뭐냐 하면 네. 진보 교육감 아하. 12년 동안 네. 학생들에게 평가라는 걸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아하. 학생들이 평가라는 것을 줄세우기 교육이니 일제 교육이니 경쟁 교육에 해서 폄하하다 보니 학생들 실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학력이 저하가 되고 이게 학력이 저하되다 보니 어떤 현상까지 벌어졌나 하면 일부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지역의 아이들은 우리가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주말에 예. 공부 좀 하려고 하는 학생들을 모아서 따로 인재 육성관을 만들어서 하하. 공부하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른바 그 수월성 교육을 이 교육감 좌파 교육감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단체가 나서서라도 그거 보완해야 되겠다. 그런 상황까지 왔다는 얘기입니다. 뜻입니까? 그런 상황까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공교육의 부실을 네. 조장한 결과가 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공교육이 좀 살아야지. 네. 학교 교육이 살아야지. 지금 우리나라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그래야지 미래 인재가 육성이 되고 지역 향토 인재가 육성될 수 있는 기반이 되는데 네. 그런 면에서 과거 전교조 교육감의 12년 동안이 굉장히 좀 강원 교육을 낙후시켰다. 네. 그렇게 진단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예. 그 우리 유대균 출마 예정자는 그 교육 현장을 쭉 두루 경험을 하셨죠? 제가 40년 6개월 동안 네. 교육 현장에 있었는데 네. 물론 이제 학교 교장으로도 근무를 했고 네. 또 교육청에서도 교육 시책을 담당했고 교육부에서 네. 국가의 정책도 이끌어봤고 아하. 심지어 이제 해외 네. 제외 국민교육기관에서 교사로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말씀 중에 그 좌파 교육감 정교조 출신들이 주로인데 네네. 이 사람들은 경쟁 자체를 무슨 죄악시하고 무슨 일제시대 교육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폄하하고 그런데 선생님 그 이게 평가라고 하는 게 원래 목적이 뭔가요? 그게 평가라고 하는 거는 예. 이제 이게 교육과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국가의 교육 설계도입니다. 네. 1학년서부터 6학년까지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동안
어떤 내용을 공부해야 될지를 네. 국가에서 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 성취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예. 그 성취 기준이 얼마나 도달했는지를 알아보는 게 기본적으로 평가입니다. 그러면 그 평가의 목적은 그 기준에 도달했냐 안 했냐를 단순히 가르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한테 그 기준에 도달하도록 도와주기 위한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도달할 수 있도록 판별해 주는 구실도 하고 네. 또 때로는 이제 학년이 이렇게 바뀌면 학생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새 학년이 돼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진단을 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네, 네, 예, 네. 판별하는 기능도 있고 또 심화시키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교육에서는 평가라고 하는 영역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 시험 본다 또 시험을 자주 본다 그러면 참 괴롭지만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게 없으면은 교육의 진전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거를 이 좌파 교육감들은 학생들 혹사시킨다, 뭐 일제시대 폐당 교육이다, 뭐 줄세우기다 해갖고서 가급적이면 없애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가급적이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네. 교육부에서는 평가를 크게 영역을 하나가 지필평가, 또 하나가 수행평가.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필평가는 주로 시험지로 네. 지식이나 이해, 기능 이런 영역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수행평가는 네. 어떤 활동을, 체험을, 과정을 평가하는 겁니다. 이 지필평가를 줄세우기, 경쟁교육 이런 식으로 폄하를 하다 보니까 사실 지식 영역이나 이런 것들은 가장 기본이거든요. 네. 이거 모르고는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그렇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그 부분을 마치 경쟁교육 하듯이 줄세우기 교육으로 이제 일제고산이 이래가지고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네. 네. 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수행평가는 요거는 학생들 과정을 이래 하다 보니 선생님들이 부정적인 요소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받아들이면 우리 애는 무조건 잘해. 예. 그리고 우리 아이는 다른 부분은 모르는데 이 부분은 잘하는 것 같아. 이런 오해를 받게 됩니다. 아하, 예. 예.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의무교육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교육과정은 전인 교육을 지향합니다. 그런데 일정 특정 부분을 평가로 다루다 보니까 애로가 있어요. 그 수행평가 경우에 예전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네네. 는 이제 그 가나다로 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특기상을 선생님들이 그렇습니다. 쓰잖아요. 예. 보면 이제 친구들끼리 돌려보잖아요. 네네. 키득키득하면서 어떤 애는 대체로 더러움 이런 것도 써 있어요. 선생님이. 근데 그 당시에는 워낙 위생이나 이런 게 좀 부실해 가지고 뭐 다들 코 흘리고도 아니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입학할 때 이 코 닦는 손수건 가슴에 매달고 다니고 했던 시대니까. 옛날엔 그렇습니다. 겨울이면 다 손이 터갖고서 막 손등에 네. 피가 나고. 네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걸 그대로 쓴 거예요. 네네. 또 저한테 선생님들이 쓰신 것 중에 지금도 기억나는 건 너무 암때다. 암때다는 게 경상도 사투리 같은 건데 일종의 사회성이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네. 매번 그걸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그걸 보고 야 성구가 너 선생님이 이렇게 지적하니까 너 사회성 키우기 위해서 어디 무슨 주일 교회라도 좀 가라. 웅변학원이라도 좀 더 가라.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의 지적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학부모가 자기 자식 잘 키우려고 하는 거니까 선생님이나 네네. 부모들이 그냥 합심해서 뭐가 되더라고요. 그게 이제 교사의 권위가 살아있기 때문에 글쎄 말이에요. 교사가 한마디 하면 그것에 대해서 학부모가 수용하는 분위기였고 네. 조금 이것을 나쁜 쪽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냐면 네. 이제 저의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모교에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제 생활 기록부를 봤거든요. 음악을 잘 못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런데 나중에 저는 사실 지휘도 해보고 합창단 지도도 해봤거든요. 예. 사실은 음악을 잘 못하긴 하지만 그런데 2학년 때 적은 게 3학년 때도 적혀 있고 4학년 때도 적혀 있어요. 아, 그냥 뺏겨쓰기 하는구나. 그 당시는 아마 인원수가 너무 많으니까 아하, 그렇지, 학생 수가 그렇지. 많으니까 예. 그런 폐단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교사의 권위에 대해서는 다들 네. 인정했기 때문에 예. 선생님이 그렇다 이러면 학부모도 인정하고 친구들도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요즘에는 그런 교사의 권위가
오히려 전교조 교육으로 인해서 많이 네, 무너졌다고 교권 실추.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우리 보수 자유파 교육감 후보 단일화에 아주 흔쾌히 응해서 아주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하신 조백송 선생님 경우에 저희 영상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기초학력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날 토론에서. 네네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토론 진행하면서 보니까 두 분이 뭐 한 1%는 좀 다른 것 같은데 99%는 같은 말씀이시더라고요. 그게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예, 기초가 무너지면 네. 그다음에 다 무너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학교의 교육에 있어서 국영수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삶에 네. 있어서는 음미체가 중요하지만 아하, 예. 그런데 국영수는 기초가 무너지면 그 다음 단계 넘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수포자. 곱셈을 잘 못하는데 2차 방정식으로 간다는 건 불가능하죠. 아, 예, 맞습니다. 그런 예, 겁니다. 예. 예. 그거는 마치 이제 제가 표현하기는 벽돌 쌓기형 교육 과정이라 그러는데 네. 밑에 있는 벽돌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위에 쌓아봤자 그렇죠. 언제 허물어질지 예, 몰라요. 허물어집니다. 예. 그래서 기초가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가 모든 교육하시는 분들이 기초 교육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시작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우리 자유파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돼서 한 명만 나오면은 무조건 이길 텐데 늘 이게 잘 안 돼서 어려웠다. 좌파들은 이 정교조라고 하는 강력한 구심이 있어서 그게 어렵지 않은데 우리는 늘 그게 문제였고 더구나 정당이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씀이고요. 하여튼 이 문제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현명한 지혜를 총동원해서 17개 시도 강령에서 치러지는 교육감 후보 우리 보수 자유파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각 지역에서 형편에 맞게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먼저 강원도에서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1차 단일화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겸손하게 우리 유대견 출마 예정자가 그 조백송 선생님과의 1차 단일화에서 보수 자유파 교육감 단일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2차 단일화 또 필요하면 3차 단일화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해나가면서 어쨌든 강원도에서는 보수 자유파 교육감이 마지막에 단 한 명이 나서서 좌파와 싸우는 구도를 만들겠다 이런 의지를 분명히 지금 밝히고 계십니다. 자, 우리 유대균 출마 예정자 교육감 강원도 교육감 출마 예정자의 마무리 한 말씀 듣겠습니다. 예, 교육은 미래입니다. AI 시대에 진짜 교육이 잘 되어야 됩니다. 어떤 이념의 교실을 닫고 진짜 실력의 교실, 투쟁을 닫고 미래로 나가는 그런 강원 교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고성국 TV에서 그동안 주관하시면서 단일화를 아주 성공리에 마무리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아미고 친구들 같이 동참해 주시면서 좀 더 이 나라가 굳건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 유대견 출마 예정자가 됐건 아니면 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는데 2차 단일화 과정을 넘는 과정에서 누가 됐건 최종적으로 강원도의 보수 자유파 교육감 후보가 단일화가 되면 저희들이 강원도 현장에 가서 또 여러분께 그 비전과 그 대안을 열심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유대균 강원도 교육감 보수 자유파 단일 후보로 일단 1차 단일화에서 단일 후보로 된 유대균 출마 예정자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